자, 이제 국민의힘도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적인 일탈과 무관하게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크게 통감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제 움직임을 보면 오히려 이제 탄핵에 찬성하고 중간에 이제 계엄령 해제에 표결에 참여했던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이제 그 한동훈 계보 의원과 달리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쫓겨나 버렸잖아요. 네. 이런 흐름으로 간다면 이게 바람직합니까, 주필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이번에 방금 언급하신 한동훈 대표 같은 네. 경우에는 초기에 그런 계엄 반대하는 모습에 비해 가지고 중간에 다소 이제 우왕좌왕하는 네.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좀 기세가 꺾였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안에서는 제 생각에 이거는요, 국헌문란이라는 아까 우리가 전제를 깔았기 때문에 정치인은 여기서 옳고 그름을 쫓아다녀야 됩니다. 네. 옳고 그름에 따라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는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고독한 판단들이 필요한 거였는데 중간에 제 생각에는 국민의힘 인사들이 유불리를 따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유불리. 그래서 이 상황에 절대 나오면 안 돼 쓰는 말이 뭐냐면은 이렇게 하면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하니까 안 돼. 이재명을 막아야 돼. 이런 말은 사실 이 중간 상황에서 나오건 아니면 의사 판단에 개입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지금까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하면서 당연히 여야 간의 대립 속에서 그런 메시지가 나올 수 있었지만은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실수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옹호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민주주의제라면 옹호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비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란이나 외환에 비할 만한 허물이라는 거는 제 생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뭐 가족이 무슨 뭐 초밥을 사 먹 이런 거 지금 꺼내면은 안 되는 비교도 안 되는 대상이거든요. 그럼 지금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은 이 와중에서도 본인들이 정권을 유지하고 아니면 개인이 어떻게 하면은 유리한 위치에 설까 이런 걸 따지는 겁니다. 저도 개혁신당이 범야권 정당이지만 한편으로는 범보수 정당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다시 범보수 정당에서 범보수권에서 뭐 또 배신자 삼론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진영적인 관점에서 저희를 비난하는 여론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개혁신당과 그래도 저 이준석은 이거는 헌법 가치를 놓고 거기에 따라서만 판단한 것이지 다른 걸 하겠다는 생각 안 했거든요.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 거기 당과 그 개별 구성원들은 말 그대로 소탐대시라고 있는 거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민주주의가 먼저 있어야지 그 다음에 개인의 유불리가 있는 거고 국민의힘이라는 당의 유불리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국헌문란 앞에서 다른 판단할 수 있습니까? 저는 굉장히 이번에 큰 실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뭐 실수는 실수입니다. 근데 저는 그 실수가 국힘당 안에 오랫동안 흘러왔던 어떤 그 본성이라고나 할까요? 또는 기질이라고나 할까? 그게 드러나는 과정이었다고 봐요. 그래서 국힘당은 저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어떤 면으로 볼 때는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서는 과정이거나 또는 그야말로 소수 지역 정당으로 내려가는 어떤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저는 국힘당이 그동안에는 잘하건 잘못하건 간에 민주당과 국힘당이 정치의 중앙 무대를 장악하고 서로가 바톤 타치를 해가면서 지내왔는데 이제 국힘당이 소멸되는 단계이거나 아주 작은 지역 정당으로 말하자면 TK 정당으로 물러서는 일련의 과정이다. 왜 국회의원들 개개인이 말하자면 당론이 없으면 투표를 못하고 말하자면 이 공천이 없으면은 말하자면 밑바닥에 내려가서 스스로 국회의원이 되어 기어 올라오는 파이팅 정신이 없는 분들이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뭐 정진석 비서실장부터가 그런 분이고 대구에서 뭐 말하자면 여러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어서 이 말하자면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선악의 또는 옳고 그름의 판단이 중앙에서 내려와야 돼요. 자기 스스로 그런 판단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스스로 말하자면 옳고 그름을 판단했을 경우에
닥치는 불이익에 너무 민감하게 평생을 훈련해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모욕적인 얘기입니다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자연히 그런 행동을 보인다고 저는 봐요. 이제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말하자면 지역 정당으로 내려서는 역사적 어떤 전환점의 한쪽으로 들어선 거죠. 네. 이 와중에 나름 이제 가장 바쁘신 분이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 같습니다. 뭐 내라는 아니다 이런 주장을 또 펴면서 동시에 용병설을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용병 아니었냐? 한동훈도 용병이었고 용병 둘이 제거됐으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면 된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 주장에는 일견 타당한 점이 있으면서도 그리고 용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그 개인을 검증하지도 못하고 사실 아주 높은 지위에 둘 다 올렸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홍준표 시장은 본인이 보수의 본류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걸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봐야 될 거는 아까 우리 주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라는 건 절대 불변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예전에는 산업화 세력으로 또 그리고 문민정부 시절에는 민주화 세력이 또 주류가 되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복지를 얘기하고 뭐 이러면서 탈바꿈해가는 조직인데 결국에는 홍준표 시장이 이야기하는 본류라고 하는 본인이 대표하고 싶은 보수가 어느 정도의 확장성을 가질 것이냐.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요. 2012년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보수가 승리한 이후로 그 다음에는 2021년, 2022년에 김종인, 이준석 체제 하에서의 보수 외에는 선거를 전국 단위에서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홍준표 시장이 과연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럼 용병들을 제거하고 나서 하려고 하는 보수의 정치가 2018년 이럴 때 그때 홍준표 대표가 지휘했던 지방선거는 결과가 좋지 못했거든요. 그런 보수인지 아니면 탈바꿈한 보수인지 그런 것 자체가 좀 모호한 지점이 있다. 과거로 돌아가려는 관성이 동작하게 되면은 그것도 약간 확장성이 떨어지는 보수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하면서 지켜봅니다. 근데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이제 2년 반 만에 12번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이제 이준석 의원도 이제 그런 피해자 중에 한 분인데 자,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친윤이라고 하는 세력이 이번에 이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도 보면 여전히 똘똘 뭉치고 어떤 세력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주필리.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게 이제 국힘당의 핵심으로 남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역사의 잔존물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뭐 현역이라고는 명패는 현역입니다만은 긴 역사로 보면 아마 거의 잔존물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만은 이번에 명분도 놓치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실리는 지역의 사수일 텐데 지역구에서 어느 정도 재생산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TK 일부 당 경상북도 일부를 지배하는 그런 당으로 내렸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이제 만천하의 모든 진실이 드러난 상태다. 그래서 그 이권 집단으로서의 또는 부패 집단으로서의 지역과 연결된 강고한 어떤 기성의 벌써 우리는 사라진 줄 알았던 말하자면 부패 보수당의 모습을 지금 다시 목도하고 있는 것일 뿐이죠. 네. 그러니까 아마 저 당이 사라져야 또는 아주 지역당으로 내려앉고 나면 어떤 정치 모양이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만은 아직까지 말하자면 자유와 시장에 기반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가치정당으로서의 보수당, 우리가 상상하는 원래 모습으로서의 보수당은 제대로 말하자면 빌드업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말하자면 어떤 정당이 물론 많은 장애, 법적 장애도 있고 현실적 장애도 있습니다만은
새로운 보수를 만들어내느냐의 성공의 속도가 네. 저 사람들이 역사의 뒤편으로 이제는 잔존물로서 처리가 되느냐 하는 속도하고 맞물려 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치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서로 간에 상호 간에 복수를 하면서 이 정권을 주고받는 상황이 되면은 영원히 발전할 수 없다라는 생각인데요.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잘못한 게 뭡니까? 공천 학살로 친박계를 다 학살하고 보수 진영을 자신이 오롯이 갖겠다라는 그 불필요한 사족에 가까운 욕심 때문에 결국에는 본인이 약한 위치로 간 거거든요. 그 외에도 문재인 대통령도 보십시오. 그때 탄핵 이후에 탄핵 대선에서 당선돼서 지지율이 70% 80% 달했으면은 그 동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사회를 개혁하는 것에 매진했으면은 아마 문재인 정부는 지금과 다르게 약간 기억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윤석열 한동주를 이용해가지고 사실상의 복수에 나섰던 거거든요. 이른바 적폐청산. 그렇죠. 네. 그러고 나니까 결국에는 그게 또 보수 진영의 반작용. 극렬한 그런 반대를 사게 되고 결국에는 또 5년 만에 정권을 내주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금 또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 수사한다 이런다 하면서 결국에는 그런 극렬한 반감을 사고 있는 거고 저는 지금 거기에 따라서 저 소위 윤핵관 또는 친윤이라는 사람들이 자기들 개인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놓은 게 있는데 네. 우리가 정권을 잃으면은 당할 게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내란에 준하는 사태가 일어난데도 그런 본인들의 유불리 때문에 자꾸 시간을 지체시키고 이런 걸 옹호하려 든다? 그러면 반작용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국민들이 야 쟤네 진짜 나중에 한번 손봐줘야 될 것 같다. 라는 일이 생기게 되면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오히려 그럼 가장 손봐주기 좋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가장 척을 많이 진 사람을 뽑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근데 그거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안 좋은 것이 대선이라 그러면 미래 비전을 놓고 예.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경쟁인데 누가 가장 확실하게 손봐줄 사람이냐 이런 거 갖고 또 대선 치르게 되면요.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빨리 윤핵관과 친윤들은 본인들이 물러날 때임을 알고 물러나고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미래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드는 게 오히려 그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번에 그 계엄을 옹호하고 예. 저는 참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작은 계산 때문에 그럴까요? 계산이 있는데 그게 이 대구 분들은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만은 대구에 내려가 있는 탓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분이 늘 대구에서 그런 얘기만 듣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이분이 당 안에서 그동안 늘 좋은 표현으로 매버릭이었거든요. 말하자면 당 안에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주류를 확보하고 없는 것이 자기의 정치적 진로를 위해서 너무나 절박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 주류를 업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고 잘못 판단하는 거죠. 지금은 사실은 국민을 보고 국민의 대의를 보고 스탠스를 잡아야 되는데 아마 지금 계속 대구에 있다 보니까 뭔가 지금 이분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본인은 서울로 또 이사하겠다고 지금 이제 사실상 대권 도전 의지를 밝힌 상태인데 만일에 서울 와서 이분 저분을 만나보면 아마 아차 하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르죠. 네, 저는 만일에 뒤늦게라도 깨달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잘못된 노선 지금과 같은 스탠스를 계속 취할 경우에 역시 역사의 물결에 같이 흘러가게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